네, 사이렌 오더의 아버지. 온갖 스킬 쓰고 뭐 궁 쓰고 뭐 난리 쳤어. 멋있다. 보긴 멋있는데 에임이 안 좋아. 에임이 안 좋아. 마케터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사이렌 오더의 아버지. 정확히 말하면 사이렌 오더를 제가 처음부터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양아부지? 양아버지, 그쵸, 양아버지 느낌? 요 사이렌 오더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사이렌 오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담당을 하시던 분이 계셨고, 저는 원래 소셜미디어 하던 사람이고, 이런 디지털 뭐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셜미디어 자체가 최첨단 느낌이 좀 있고, 개인적으로 뭐 IT 뭐 이런 앱 장비 개짓 뭐 이런 것들에 되게 가젯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 개인적으로 어떤 뭐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애플리케이션 있고 이거는 뭐가 좋군 이러면서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은 한 적은 있었지만, 뭐 경험상으로 내가 뭐 프로젝트 매니징을 해봤다거나 혹은 뭐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한다거나. 네네, 그렇죠. 물론 그 전에 사이렌 오더가 있기 전에 마이스타벅스라는 앱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앱이 있었고, 출시된 앱이 있었고, 그 앱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번역해서 출시를 했었어요. 뭐 매장 정보, 그 다음에 음료 정보 이런 게 있었는데, 데이터를 이제 미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뭐 미국이랑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새로 매장하면 오픈하면 그 업데이트하거나 뭐 메뉴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약간 앱 관리하는 영역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소셜미디어 쪽이 메인이다 보니까 그 일이 되게 뒷순위에 있기는 했었어요.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왜 업데이트 안 하냐고. 담당하시는 분이 있었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인사이동이 좀 생기면서 그분이 팀장님이 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 담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 프로젝트는 덩그러니 남아있고 진행은 한창 되고 있고, 그때 런칭이 한 몇 개월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또 마침 그 당시에 약간 소셜미디어 어떤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뭐라 해야 되지? 침체기 같은 게 오잖아요. 아,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회사 내부적으로 좀 많이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셜미디어를 잠깐 다른 친구에게 맡기고 이제 여기에 투입을 해라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제 사이렌 오더에 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뭐 PM 막 이런 단어가 있긴 했어도 막 너는 PM이고 너는 뭐 P5고 뭐 PL 뭐 이런 막 이렇게 막 지정이 된 건 아니었어요. 프로젝트를 매니징하는 역할로 어쨌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지금에 와서는 그냥 PM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딱 롤이 정해진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과 정리와 그런 거를 시작을 했죠. 들어왔는데 런칭이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인데 혼자 파는 상황이었어요. 요건 정리가 안 된 것도 좀 일부 있었고,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았어요. 매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앱 개발사도 있어야 되고, 그 서버, 이제 앱과 연결된 서버 개발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인트라넷 팀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매출이 발생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통계를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요건 외부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뭐 고객 서비스 팀, 음료 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네네, 그렇죠. 시스템 혁신 팀이라고 해야죠. 같이 사이렌오더 약간 그런 IT 쪽을 전담한 팀이 또 있어요. 네. 관리하는 팀.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온갖 팀들이 이해관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커스터머로 샷을 추가한다 라고 하면 샷을 몇 개까지 추가할 것이냐, 그러니까 몇 개까지 추가 가능하게 할 것이냐, 뭐 10개까지 하자, 안 된다, 5개까지 해야 된다, 무한대로 하자. 고객팀이었어. 그 당시에 이제 매장 운영하는 팀에서는 무조건 많이 추가하면 안 된다, 제한을 둬야 된다. 뭐 음료팀에서는 뭐 그 소위 말하는 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원두를 뭐 얼마나 썼을 때 몇 개 음료가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서플수가 너무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뭐 약간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중간에서 이제 통역가 역할처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이런 IT나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IT 서비스? 이런 쪽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었어가지고, 프로그래밍까지는 아니고, 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개발? 하다못해 HTML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단은 아니어도 한 30% 정도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뭐 서버의 데이터 테이블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저기 뭐야 데이터베이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약간 이런 단어들을 다행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네. 단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제가 약간 얇고 넓어요. 감신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오는 단어들도 이해해서 이제 중간에서 여기서 뭐 데이터 테이블 어쩌고 표현 방식 어쩌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뭐 표현 방식 이러니까 한 이 픽셀만 넘겨주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통정리가. 네, 교통정리를. 그리고 이제 롤이라고 해야 되나? 롤 같은 걸 좀 명확하게 나눠줬던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표현 방법이라든가 텍스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네. 여기서 줄 바꾸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약간 이런 것들. 왜 이제 디자인상으로 이미지상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나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 쪽 팀을 하고 있는 그쪽의 담당자에는 너는 그럼 이쪽 개발과 이런 쪽에 대해서 시스템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너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그 외 것들은 모두 나에게 갖고 와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통정리. 여기 이제 개발 뭐 약간 이런 쪽은 여기랑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부분은 내가 갖고 와서 여기서 갖고 온 걸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배포하자. 약간 이런 거를 좀 교통정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이 사람들은 되게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보고 했는데 의견이 다르고 막 이런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교통정리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정말 중요했다. 네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SNS 마케터를 하시다가 이제 사이렌 오더를 맡게 되시고 아까 SNS 때는 이제 약간 네네네. 침체기라고 하셨고 이제 사이렌 오더에서 했는데 초반에는 조금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매출적으로 이제 좀 빵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어떻게 회사에서의 좀 대우가 달라졌는지. 에이 뭐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사이렌 오더 프로젝트를 제가 거의 이제 준비해서 런칭하고 해가지고 약 1년이 조금 안 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담당자 생기었기 때문에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물론 이제 지속적인 서포트는 했어요. 이제 뭐 왜냐면 어쨌든 런칭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앱 리뉴얼 할 때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이제 메인 잡은 소셜로 돌아왔었고 그 당시 런칭하고 몇 개월 뒤에 좋은 거라면은 뭐 그것 때문에 뭐 잡지나 인터뷰 기사 이런 거 많이 좀 실렸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인터뷰나 그런 거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거 커리어가 좀 애매하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라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마케터로서의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케터로의 경력이라고 하면 제가 2010년에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10년 채우고 11년 차가 된다고 해야 되나? 얼마 안 되잖아? 얼마 안 된 느낌인데? 10년이면은 아니죠. 가만히면 할 텐데. 10년 동안에 이제 마케터를 하시고 그리고 굴려보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굴려본 거라는 거는 큰 프로젝트도 맡아봤고 이거의 기초부터 흔한 것까지 이렇게 보셨잖아요. 한국에서의 마케터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마케터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잡부예요. 마케터는 잡부입니다. 잡부다. 왜냐면은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마케팅 요즘 이제 그로스 해킹,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거 되게 막 많이 뽑고 막 사람들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좀 선망 같은 걸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진짜 막 신의 기술을 갖고 있어. 그래서 막 구글 애널리틱스 막 딱 보고 뭐 파이어베이스로 뭐 애플리케이션 돌아가는 거 쫙쫙쫙 뽑아가지고 뭐 퍼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스텝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온갖 거를 막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 퍼널에서 뭐 몇 퍼센트 고객이 빠져나가니까 이 고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막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기술이지 마케팅은 아니라는 거죠. 스킬일 뿐이다. 네.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물건을 잘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건이 잘 팔릴 거야, 아마 그렇게 기술을 활용을 하면.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손실을, 아까 얘기한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 장치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뭐 버튼을 뭐 이렇게 바꿔본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을 오른쪽에 놓을지 확인 버튼, 취소 버튼을 확인을 여기 놓고 취소를 여기다 놓을지 취소를 여기다 놓고 확인을 놓을 건지 나중에 결정하기를 또 넣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이제 앱을 많이 쓰면서 그런 경험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보아하니까 여기를 많이 누르니까 확인을 뭐 오른쪽에 놔야겠다라든가 약간 이런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 뜨는 메시지 같은 경우도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서는 되게 뭐 물론 뭐라고 해야 될까 냉정하게 혹은 뭐 되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오류가 발생했으니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앱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버튼 배치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차저차해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객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뭐 해결을 도움을 드리겠다라던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경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가 앱을 사용한 경험,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더 효과가 나는 거지. 내가 단순히 내가 진짜 뭐 구글 아날리틱스 신이고 뭐 파이어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타블로로 막 멋지게 그래픽 막 결과물을 뽑아내고 하는 건 스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멋지게 결과물 만들면 뭐 하냐 이거죠. 그걸 보고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선 이런 커뮤니케이션 혹은 이런 뭐 A/B 테스트라던가 이런 걸 해서 전반적인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경험과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이런 스킬이 쌓인다면 더욱 좋은 거고. 창을 딱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뭐 디자인 한다고 이쁘게 딱 만들어놨는데 그 작게 몇 마디만 적어주면 되는 거를 그거 안 이쁘다고 빼고 있다가 CS 엄청 전화 오고. 네, 맞아요. 굳이 CS에 그거 안 물어봐도 되는 건데 그냥 참고에다가 그런 터치만 살짝 해줘도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경험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는 잡부라는 거죠. 이거저거 다 해봐. 이거저거 다 해보고. 예전에 한번 그 강연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퍼포먼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그러니까 요즘 뭐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좀 유행했었던 것들, 뭐 컨텐츠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뭐 그 좀 더 가면 이제 소셜 미디어 마케팅, 뭐 요즘은 유튜브 마케팅, 뭐 이런 얘기 되게 뭐뭐뭐 마케팅 되게 많은데 이름이 점점 멋있어지는 느낌. 이름은 멋있어져요. 근데 결국은 그거는 마케팅의 한 스킬이고 마케팅의 한 카테고리지, 정말 마케팅 목적,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욱 많은 사람이 사게 하고 혹은 쓰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강연에서.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어요.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얇아도 돼. 아까 저 사이렌 오도 할 때도 여기도 얇은 관심, 여기도 얇은 관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많이 그러니까 물론 깊으면 좋지만, 깊으면 더 플러스지만 얇고 넓게 알아서 그걸 가지고 그걸 다양하게 조합해서 최종적인 목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거나 혹은 쓰게 하는 거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마케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터는 잡부처럼 온갖 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게임하는데 막 스킬 막 화려해가지고 막 했는데 나는 딜이 안 들어가. 맞아요. 이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이렇게 온갖 스킬 쓰고 뭐 궁 쓰고 뭐 난리 쳤어. 멋있다. 보기엔 멋있는데 에임이 안 좋아. 에임이 안 좋아. 딜이 안 들어가는 거지. 나중에 게임 다 끝나고 그래프 보면은 딜량 이만큼 돼 있고. 그렇죠. 아, 슬프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목적. 실제로 뭐 딜이 얼마나 들어갔냐, 그리고 그렇죠. 경험치. 네. 알겠습니다.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목적에 포커싱하기도 좀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중간 과정도 많이 줄어들 거고. 네네네. 업무 외의 활동들이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가장 큰 거는 이제 이름 없는 스터디라는 그 마케팅 스터디 쪽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업스. 네, 이업스. 네. 아무나 못 들어가는. 이업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가장 큰 활동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제 그글러라고 이제 글 쓰는 그 글쓰기 모임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메인은 그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잠깐 활동하는 케이스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얇고 넓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활동 그 두 가지 현재로서는 인 것 같네요. 최근은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오프라인 활동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원래는 약간 회의감을 느끼죠. 약간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 어떤 점 때문에?